자, 이번 시간 건축법의 용도 변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과 관련해서 건축 허가 받아서 완공이 돼서 사용 승인이 이제 이루어지면 건축물의 이제 용도가 정해지고 토지대장에, 건축물 대장에 건축물 용도가 이제 등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에 정하고 있는 이제 29개 용도 중에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 건축물 용도가 정해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건축물 대장이 이제 등록되는데, 사용 승인 이후 건물의 이제 용도를 바꾸는 경우, 이와 같은 경우를 용도 변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건축물 사용 승인 받을 때는 업무 시설로 해서 사용 승인을 받다가 업무 시설로 임대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판매 시설로 해서 만약에 용도를 바꾸자 한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가 용도 변경 이게 이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절차는 허가를 받는 경우, 그 다음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다음 건축물 대장 기재되어 있는 기재사항, 기재사항이라는 게 건축물의 이제 용도입니다. 기재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자, 이렇게 해서 절차가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절차가 허가냐, 신고냐, 아니면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냐. 자, 이건 건축물의 이제 용도 변경에 따라서 시설군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이게 대한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시설군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건축법에서는 29개 건축물 용도와 관련해서 그 용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기준해서, 건축물 용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기준해서 위험성이 비슷한 것끼리 서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 묶은 것을 뭐라고 하냐, 시설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시설군은 총 9개 이제 시설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시설군, 산업시설군, 그리고 전기통신시설군, 그 다음 문화집회시설군, 그리고 영업시설군, 그리고 교육복지시설군, 그리고 근린생활시설군, 그리고 주거 업무시설군, 그리고 그 밖의 시설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시설군이 일단 9가지 시설군인데, 앞에 이제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번호가 붙어 있는 건 위험성을 기준해서 위험성 순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 1순위가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고, 그 다음이 이제 산업시설군이고, 그 다음 전기통신시설군, 이렇게 해서 각각 위험성과 관련해서 순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순위가 높은 이와 같은 이제 시설군을 상위 시설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걸 하위 시설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서 시설군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업무시설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시설군은 여기 8번째 주거 업무시설군, 여기 이제 속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판매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에 해당이 됩니다. 건축물 용도를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바꾼다. 그러면 속해 있던 시설군이 주거 업무시설군에서 5번에 있는 영업시설군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바뀌는 경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용도 변경에 따라서 위험성이 첨가됩니다. 위험성이 이제 첨가될 때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판매시설에서 업무시설로 바꾼다. 이때는 위험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낮아질 때는 절차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일단 허가하고 신고는 용도 변경에 따라 시설군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도가 낮은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바뀌면 이때 절차가 허가고, 반대로 상위 시설에서 하위 시설로 바뀌면 절차가 이제 신고. 그래서 절차 이제 두 가지 나눠지고,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용도 변경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가 변경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산업시설군에는 공장하고 창고, 이와 같은 이제 용도가 산업시설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공장 용도에 있다가 만약에 창고로 용도를 바꾼다. 그럼 이때는 용도가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같은 시설군인 산업등 시설군에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때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에서 창고로 변경해달라고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신청은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할 때 이때가 절차가 기재사항 변경 신청이다. 자, 그래서 일단 절차가 이제 허가, 신고,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 그리고 여기에 나 있는 허가나 신고나 기재사항 변경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각각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허가, 신고, 그리고 기재사항 변경 신청, 이건 특별시장, 강의시장 도지사는 해당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용도 변경에 관한 절차 잘 기억하시고, 일단 여러분들 이제 시설군 관련해서 순서대로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시설군에 속해 있는 건축물 용도, 자, 이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시설군과 관련해서 영업시설군에 포함되어 있는 용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화집회시설군에 속해 있는 건축물의 용도,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든 규정은 법 적용과 관련해서 통일성을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해서 건축법에 있는 규정 전체가 다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다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이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와 같은 도시지역이거나 또는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행정단위가 법하고 동의지역, 이와 같은 세 개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국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특히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일 때, 그리고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행정단위가 업이나 동지역 간 건축법에 있는 모든 규정이 다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되는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지정이 안 돼 있고, 또한 법하고 동도 아닌 지역이다. 그럼 여기 이제 세 가지 요건 다 갖춘 경우, 자, 이때는 건축법에 있는 규정 중에서 6개 규정을 적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규정이라는 건 주로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 그리고 도로의 이제 지정이나 폐지, 변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그리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 안의 분할 제한을 전하는데, 그와 같은 이제 6개 규정은 일단 적용을 안 한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대도선, 방, 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지하고 도로의 관계, 그리고 선은 주로 이제 건축성과 관련된 사항이고, 방은 방화지구, 그리고 분은 대지 분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적용 안 하는 건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업하고 동도 아닌 지역. 자, 이런 지역은 건축법 규정 일부 규정 6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 이제 건축법 적용이 건축법 적용에서 제외가 되는 건축물 개념인데,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축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 되는데, 대상 건축물을 건축을 하거나 또는 대수원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건축을 하거나 대수원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제 건축물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는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자, 그래서 뭐 문화재와 관련해서 대수원 등 할 때는 건축법이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철도 또는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4개 운전보안 시설, 일반적으로 이제 건널목 뭐 차단 시설이나 그와 같은 운전보안 시설. 그다음에 이제 철도나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른 보행 시설,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급수 급탄 급유 시설 이렇게 4가지 되어 있죠. 그 4가지가 건축법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톨 게이트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톨 게이트 이제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이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법률상의 공장, 산업 직접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대지 안에 설치가 된 간이 창고로서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가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 어디다가 돼야 되냐? 공장 용도의 대지에 설치가 된 컨테이너 이용 창고, 그게 이제 이동이 쉬우면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문 조작실도 형태는 뭐 건축물에 해당되지만 하천법 적용 대상이면 원래 건축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제 5가지가 건축이나 대송과 관련해서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되니까 잘 유념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해서 절차가 나와 있고, 허가 절차와 관련해서 사전결정 신청 제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을 할 대지가 있으면 대상 대지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 자, 이 부분을 정식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결정해달라고 미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청하는 제도를 법에서는 사전결정 신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자, 이와 같은 이제 건축 허용 여부 사전결정 신청은 허가권자한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허가권자한테 신청과 관련해서는 사전결정 신청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이제 임의사입니다. 필요하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전결정 신청 임의사이다.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사전결정 신청을 할 때 두 가지를 함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첫 번째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발상이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같이 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통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교통 영향평가
신청과 관련해서 보고서 검토와 관련해서 함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할 때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사항 두 가지 잘 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사전 결정 신청이 되면 지금 사전 결정 신청된 대지의 이제 규모가 법에 정하고 있는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 해당이 되면 이때는 해당 대로 이제 사전 결정 신청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세청하고 별도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는 건축주가 신청을 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건 이제 허가권자가 따로 별도로 협의를 할 사항이다. 그래서 뭐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같이 동시에 신청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따로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사전결정 신청에 따라서 사전결정이 이루어졌다. 건축이 이제 된다. 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면 신청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통지가 되게 되면 2년 이내 정식 건축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간 2년 이내라는 것, 그리고 뭘 신청해야 되냐? 건축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 결정 효력이 상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결정 이제 효력은 뭐 대상 토지와 관련해서 다른 법률에 따라서 각종 인간의 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의제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 국토개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받거나 또는 탄지하고 농지와 관련해서는 각각 전용 허가나 신고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령과 관련해서 의제가 되는데 뭐 그와 같은 이제 효력과 관련해서 원래 이제 2년 이내 건축 허가 신청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2년 이내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어제 받았던 효력이 상실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전결정 신청 이분들 시험에서 이제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절차에 대해서 보도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권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건축이나 대손과 관련해서 이제 권한 허가권자인데 원칙적인 이제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그리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원칙적인 이제 허가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건축을 할 때 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으로부터 또 허가를 받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법상 이제 허가권자와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건축법상 허가권자가 아니다. 이거 이제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건축을 할 때 청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경우 이때는 자치구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는 게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분의 3 이상 정축을 해서 규모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부터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모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용도가 공장이거나 또는 창고일 때,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자, 이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또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외되는 것, 이 부분도 좀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허가권자와 관련해서 일단 원칙적인 허가권자하고 예외적 허가권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지사는 국토해법상 후각근자는 아닙니다. 후각근자는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후각근자는 아니지만 승인권자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기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사항하고 같은 사항이 동일하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시장 구수가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대 이상 건축과 관련해서 허가를 할 때는 도지사로부터 뭘 받느냐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또한 규모가 여기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장이나 창고 용도일 때는 이때는 도지사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건축위원회 이제 심의를 거치면 마찬가지로 도지사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보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공간구역에서 건축 허가를 할 때는 5가지 용도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그리고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인데 규모가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바닥면 잡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 이때는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여기 용도뿐만 아니고 규모, 건물의 이제 규모도 함께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세 번째 거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 주거환경이나 또는 교육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공간구역에서 건축을 할 때는 용도가 위락시설이거나 숙박시설일 때는 규모에 관계없이 각각 도지사의 사전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종종 출제되어 있던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건축 허가 신청과 발설 날 있고, 자, 일단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건축을 하고자 하는 대지와 관련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대지의 이제 소유권, 대지 전체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주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나 그 대지를 사용할 권한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사용 승낙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용 권한이고, 여기서 사용 권한을 확보했다는 건 마찬가지로 건축할 대지 전부에 대해서 사용 권한을 확보를 했다.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용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 분양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다주택을 건축해가지고 분양하고자 할 때 이때는 사용권은 확보했다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칙에 따라서 소유권을 전부 다 확보를 해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물을 신축, 대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건물이 노후화가 된 경우, 노후화된 건축물과 관련해서 혼자 단독 소유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는 그와 같은 노후화된 건축물과 관련해서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거나 또는 정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소유자의 이제 동의와 관련해서 동의에
동의와 관련해서는 공유자의 100분의 80, 80% 이상 동의를 얻게 되면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거나 정축이나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이제 두 가지 경우 지배하고는 원칙적으로는 대지 소유권 정부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된다. 그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다. 그래서 허가권자가 신청된 건축물과 관련해서 그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자, 초고층 건축물이면 자, 층수가 50층 이상이 되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이 초고층 건축물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이 되거나 또는 해당된 건물이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춘 건축물과 관련해서 허가 등을 이제 하고자 할 때는 해당되는 안전평가 기관에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를 해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 자체 여기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라면 안전영향평가 의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두 가지 다 갖춰야 됩니다. 층수도 16층 이상이 돼야 되고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 해당하게 되면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허가를 하기 전에 각각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규모가 여기 해당하게 되면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건축물 계획에 반영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이때는 다시 건축위원회 재심의와 관련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위원회 이제 심의와 관련해서 결과 통지가 있게 되면 해당된 이제 건축 허가 신청과 관련해서도 원칙적으로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년 이내 건축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은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축 허가 거부가 나 있고 법적 이제 요건 갖췄다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건축 허가 신청된 건축물의 용도가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위락시설하고 숙박시설이 교육 환경이나 주거 환경에 부적합하다. 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 이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임 지구에서 건축 허가가 신청이 된 경우 해당 지하층을 주거나 이제 거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자 신청이 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방제지구 등과 관련해서 지하층을 건실 등으로 사용하겠다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이것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각각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건축 허가 제한이 나 있습니다. 자,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또는 허가 받은 공사와 관련해서 공사 착공 등과 관련해서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하는 경우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하는 경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직접
국토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럼 이때는 직접 제한할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주무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대인데 여기서 주무장관이면 중앙행정기관의 상입니다. 그래서 국방이나 또는 환경 또는 문화재 보전 또는 국민경제 등의 목적을 위해서 주무장관의 요청이 있으면 도의통장관이 직접 제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시장, 가시장, 도시장을 제한한다 했기 때문에 이때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계획 등에 의해서 각각 제한할 수 있다. 특정 지역에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이 예정되어 있다. 이때는 건축 허가 등과 관련해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시장, 간시장은 제한하게 되면 제한된 내용을 국토교통장관에게 즉시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받은 이제 국토교통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면 제한을 해제할 걸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건축 허가하고 착공하고 제한은 원칙은 그 기간은 2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1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 허가하고 착공 제한 자주 출제해야 되니까 잘 봐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에 대한 취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할 건 건축 허가와 관련해서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제 건축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여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성격 잘 구분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는 착공이 이제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원래는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면 2년 이내에 공사 착수가 돼야 되는데 공사 착수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허가받은 내용이 공장 용도의 건축물일 때 이때는 기간이 2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러니까 공장 관련해서는 3년 이내 착수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착수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때는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또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공사 착수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착수는 일단 기본적인 착수기간 2년이라는 것, 그리고 공장일 때 한해서 3년이 착수기간이 된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공사 착수는 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때도 각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경매 공매에 의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공사 착공 신고하기 전에 건축할 대지와 관련해서 경매, 문매 등의 절차에 의해서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과 관련된 착공 신고하기 전에 경매 공매에서 소유권을 상실하실 때, 자, 이때는 6개월이 경과된 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 소유권을 다시 회복을 못했다는 얘기죠. 그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각각 판단이 될 때, 이때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축법상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여기 세 가지 사유입니다. 여기 세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공사 시공했다 또는 시공 중이다 이렇게 놓으면, 자 이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허가 취소하는 경우 여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을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